예, 한국지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너지 자원 수업했고요. 중요하고 암기해야 할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꼭 공부 철저하게 해서 암기해야 할 내용들 암기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이번 시간에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력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신재생에너지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조금 초점을 더 맞춰서 공부를 해 두셨으면 하고요. 신재생에너지는 두 가지 단어가 섞여져 있죠. 신이란 새로운 단어랑 재생이란 단어가 합쳐져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에 그렇게 발전한 정도가 높지 않아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서는 태양, 광, 태양, 열, 그리고 풍력, 그리고 수력, 조력, 이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공부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력이에요. 전력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을 의미하죠. 발전에 사용되는 1차 에너지 원별 소비량 비중을 보면 석탄이 가장 높죠. 그리고 원자력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천연가스고, 그 다음에 신재생인데 신재생은 따로 배우니까 수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꾸 선생님이 하나 빠뜨리네요. 천연가스 다음에 석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암기해 두라고 했고, 이거는 선생님이 다시 최근 자료 확인해보고 순서가 달라졌으면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은 크게 원자력은 그대로 원자력 발전이 되고요. 수력도 수력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석탄, 천연가스, 석유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무슨 발전이라고 얘기하냐면 화력 발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발전에는 화력 발전, 원자력, 수력 세 가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지도는 이제 이 내용 설명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 내용이 화력이에요.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 화력 발전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가 되냐면 발전소 규모가 작다라는 거예요. 다시 화력 발전 정리를 다시 해주면, 화력 발전은 석유나 천연가스, 석탄을 활용해서 연소시켜서 발전하는 방식을 화력 발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화력 발전소는 원자력이나 수력 발전에 비해서 발전소 규모가 작아요. 작아서 입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적 입지 제약이 작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화력 발전소는 발전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디든 입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입지하게 되냐면 소비지 근처에 입지하게 돼요. 이건 다 발전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화력 발전소는 발전소 규모가 작아서 소비지 근처에 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어디에 나타나냐면 인천하고 충남하고 남동 임해공업 지역에 주로 나타나요. 충남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석탄 소비 1위 지역이죠. 이 석탄 소비 1위 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화력 발전소가 많이 입지해 있어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인천하고 충남이 왜 많이 나타나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고 전기 소비량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수도권이겠죠. 그러면 서울에다 화력 발전소를 만들면 아무리 발전소 규모가 작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리고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발전소를 만드는데 땅값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최대 가까운, 서울하고 최대 가까운 인천하고 충남 지역에 이렇게 입지하게 되는 거고요. 남동 임해공업 지역은 공업이 발달한 곳이죠. 공업. 특히 어떤 공업이냐면 중화학공업이 발달했어요. 중화학공업은 전기 소비량이 많은 공업이에요. 그럼 이 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발전소를 건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화력 발전의 장점은 발전소 건설 비용이 저렴해요. 이것 당연히 규모가 어때서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고, 송전비가 저렴하다라고 얘기해요. 송전비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소비지까지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화력발전소는 소비지 근처에 위치하니까 멀리까지 이동을 안 시켜도 되겠죠. 그래서 송전비가 저렴하다고 얘기하고요. 단점은 발전 단가가 높아요. 왜 발전 단가가 높냐면 석탄을 사용하고 천연가스를 쓰고 석유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건 생산량이 많지 않으니까 다 수입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발전 시 석유하고 천연가스 석유를 태워서 연소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는 게 화력 발전의 단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화력 발전이 되고요. 비중으로 차지하는 게 화력 발전이 되고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은 연소가 아니라 핵 분열입니다. 핵 분열. 핵을 분열시키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걸 갖다가 원자력 발전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핵 분열을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핵 분열을 할 수 있는 시설, 핵 분열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 시설,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핵 분열이 일어나면 끊임없이 뜨거워지니까 그 시설들을 끊임없이 뭐 해야 될까요? 식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냉각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이 많은 곳, 그래서 어디에 입지하냐면 해안가에 입지하게 되는 겁니다. 해안가에 입지하게 될 수밖에 없고, 집안이 견고해야 하는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큰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나 화산이나 이런 게 없는 안전한 집안을 갖춘 곳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경북의 울진하고 경주, 부산, 울산, 전남, 영광, 이곳은 암기하고 계셔요. 암기하고 지도에서도 위치를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를 잘 보면 경상도하고 전라도 지역에만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원자력은 사고가 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수도권하고 멀리 떨어뜨려 놓는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하고, 장점 뭐냐면 원자력의 장점은 발전소 가동률이 높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효율성이라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재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이만큼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은 양을 통해서 많은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매우 좋은 발전 방식이죠.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거. 문제점은 뭐냐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요. 폐기물 처리 비용은 뭐냐면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 신었던 신발, 장갑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방사능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드럼통에 넣어서 지하 깊숙한 곳에다 이렇게 묻어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방사능 누출이나 안전성 문제가 있다. 이게 단점이 되고요. 수력발전 봅시다. 수력발전은 물을 떨어뜨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수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낙차가 커야 돼요. 그리고 유량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량이 많으려면 하천의 규모가 커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남한에서 하천이 큰 강은 두 곳이 됩니다. 강원도하고 충북의 한강이 되고요. 한강 상류가 되고요. 경북은 낙동강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하고 낙동강 일대에서 수력 발전이 주로 이루어지더라. 장점은 뭐가 되냐면 발전 단가가 저렴해요. 물을 사용하잖아요. 물은 수입 사거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저렴하겠죠. 단점은 자연적 입지 제약이 큽니다. 물도 있어야 되고 낙차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어려움. 뭐냐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물이 안정적으로 매일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후파트에서 배웠듯이 여름에는 물이 많지만 겨울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수력 발전은 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수력 발전을 할 수가 없겠죠.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수력 발전의 발전량은 여름이 겨울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댐을 만들면 물이 이제 가둬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일대 수몰 지역이 발생하고 기후가 변화하고 생태계 변화를 초래한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지도상에서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 봅시다.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인천하고 충남 지역이에요.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는 남동 임해 지역이 되고요. 그래서 인천, 충남, 남동, 임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국 근처에 있지만 이게 하력 발전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렇게 연결되는 곳,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죠. 여기가 한강이 됩니다. 한강에 해당하는 강원도랑 그리고 충북 지역에 주로 발달한 발전 방식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내려오는 강입니다. 낙동강이죠. 그래서 한강과 낙동강 이 일대에 주로 발달하는 발전이 수력 발전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전남의 영광, 그리고 부산, 울산, 경주, 울진 이곳이 됩니다. 각 공통점은 해안가에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발전에 대한 내용 정리했고요. 아래쪽 봅시다. 발전 설비 용량 구성비랑 발전량 구성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최대 발전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풀 가동했을 때 발전량이 발전 설비 용량 구성비가 되고요. 발전량은 말 그대로 발전량입니다. 최대로 돌리는 게 아니라 현재 돌릴 수 있는 것들만 돌렸을 때 구성비가 됩니다. 그래서 화력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전량, 설비, 용량 구성비가 가장 높고요. 원자력이 두 번째가 되고요. 신재생에너지는 빼버리고 수력 이렇게 봅시다. 수력 순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량, 설비 용량, 화력, 원자력, 수력 이런 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자력 봅시다. 원자력은 최대로 발전했을 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비율은 22.8%인데 현재 생산하고 있는 건 30%예요. 그러니까 최대치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뭐가 뛰어나다는 뜻이냐면 효율성이 뛰어나는구나. 적은 원자력 발전소로 많은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와 반대로 수력은 6.1에서 1.2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최대로는 6.1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1.2밖에 생산 못한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 수력은 댐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댐은 수력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다목적 댐이기 때문이에요. 말하는 수력 발전이 게 아니라 가뭄을 조절하는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발전까지 끝냈고요.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는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럼 봅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폐기물은 안 봐도 되고요. 바이오도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여기입니다. 기타도 빼고. 그래서 해양, 수력, 풍력, 태양광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뭐냐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태양열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한테 익숙할 거예요. 우리 학교에 옥상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수력입니다. 수력이 발전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풍력이 되고, 그 다음에 조력이 됩니다. 이게 조력이 해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되고, 이 순서도 여러분들은 뭐 해두시면 역시 암기해 두셨으면 합니다. 암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각각의 발전의 특징 살펴보고 위에 있는 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광, 태양열이에요. 태양광, 태양열이 됩니다. 그럼 태양광, 태양열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빛이 있어야 되겠죠. 태양빛이 있으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될까요? 적게 와야 될까요?
적게 와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비가 적게 오는 소우지여서 뭐가 길어야 되냐면 일조 시수가 긴 지역의 발전에 유리해요. 그래서 일조 시수가 긴 지역을 찾아보니까 전남하고 전북, 전라도 지역이죠. 전라도 지역이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전라도 지역은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지형으로서 서쪽에 위치한 지역은 저평한 지역이 나타나죠. 그러면 상승 기류가 잘 발생하지 않아서 강수량이 상대로 적겠죠. 강수량이 적으니까 소우지가 되고 일조시수가 길어서 태양광 발전이 잘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의 특징은 방금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풍력이에요. 풍력은 풍속이 어때야 될까요?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람이 어때야 될까요? 지속해서 불어야겠죠. 해서 불어와야 됩니다. 바람이 지속해서 강하게 부는 지역을 찾아보면 두 지역이 돼요. 앞에 막힌 지형이나 시설물이 있으면 바람이 막히겠죠. 그럼 풍속이 약해지고 바람이 지속해서 불지 않으니까 어디가 되냐면 해안가가 풍속도 강하고 바람이 지속해서 불고, 그 다음에 산지 지형, 산 꼭대기가 앞에 막힌 게 없으니까 역시 바람이 강하게 불겠죠. 그래서 제주도랑 경북은 해안가 지역이 되는 거고요. 강원도 대관령은 산지 지형이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지속해서 불기 때문에 풍력 발전에 유리하더라. 이렇게 했고요. 근데 풍력 발전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소음 문제가 발생해요. 바람이 불어와서 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굉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음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러면 풍력 발전은 여름에 발전에 유리할까요? 겨울에 발전에 유리할까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된다고 했죠. 여름보다 겨울이 풍속이 더 강하니까 여름 풍속보다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의 풍속이 더 강하니까 풍력 발전은 겨울이 더 유리합니다. 이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는 경기도 안산 시하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조력이에요. 조력은 조차가 큰 걸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밀물하고 썰물의 높이 차이를 통해서 발전하는 방식이고, 조차가 큰 곳은 우리나라에서 서해안이죠. 그래서 서해안에 위치한 경기도 안산 시하우에서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태양강에서 여러분 특징 하나만 더 적어주면, 태양광, 태양열 발전은 언제만 발전할 수 있어요? 낮에만 발전할 수 있죠. 낮에는 발전할 수 있지만 밤에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설명했고요. 위에 있는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자료 나오면 여기 지워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워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면밀히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태양광부터 찾아봅시다. 태양광 보니까 전남, 전북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거죠. 전남, 전북 지역. 그러면 여기는 선생님이 서해안 지역이라고 했고, 서해안 지역은 땅이 저평하더라. 저평하니까 소우지가 되고, 소우지가 되니까 태양열 발전이 되더라.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고요. 두 번째 봅시다. 해양 조력이 있죠. 해양 조력은 우리나라 한국밖에 없죠. 경기도 안산. 그래서 여기 경기 안산에 나타나는 이건 조력 발전이 되더라.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고요. 제주도하고 강원도하고 경북 지역에 높게 나타나는 이거, 제주도, 경북 지역은 해안가, 강원도 대관령, 이건 풍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쉽게 나오면 여기만 이렇게 지우고 물어볼 거예요. 어렵게 나오면 여기도 이렇게 뚫어내겠죠. 뚫어내서 찾으니까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전남, 경북 정도, 그리고 제주 정도 이렇게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개념 정리는 다 수업했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죠. 수력, 태양광, 풍력 중에서 그럼 발전량 변화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최근 자료를 기억합시다. 뭐가 가장 많다고 그랬죠? 태양광이 가장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A는 태양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건 수력이니까 B는 수력이 될 거고, C는 풍력이 될 겁니다.
이거 이렇게 기억해서 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만약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한다면 수력의 비중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감소하고 있는 발전량이 감소하고 있는 건 수력이고 증가하고 있는 거는 태양광하고 풍력이더라. 그 중에서 태양광의 발전량이 월등히 많더라. 그 태양광이 왜 풍력보다 발전량이 더 많냐면 태양광은 설비 자체가 규모가 작죠. 그리고 설치가 쉽죠. 뭐 지붕, 옥상 이런 데다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발전량이 많은 거에 비해서 풍력 발전은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풍력 발전기 자체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량이 적은 거고요.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나는 뭐가 됩니까? 제주도는 해안가죠. 해안가니까 태양광, 풍력, 수력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해안가니까 풍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남, 전북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거네요. 전북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가는 토지니까 태양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는 강원하고 충북, 다시 전에 얘기했던 한강 쪽이죠. 한강 쪽에 해당하는 수력이 될 겁니다. 풀어봅시다.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에 유리한 거 태양광 맞죠? 그래서 맞는 1번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나는 풍력이니까 해안화 산지 지역 맞죠? 가는 태양광은 다 수력보다 2017년 발전량이 많다. 태양광이 수력보다 많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C는 풍력은 태양광보다 에너지 생산 소음의 피해가 크다. 맞죠? 풍력의 단점이라고 했죠. 풍력은 수력보다 여름철 생산량 비율이 높다. 풍력은 겨울이 유리하다고 그랬고 수력은 물이 필요하니까 여름이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됐죠? 2번 문제 풀어봅시다. 가다의 지리 표시된 발전 방식비와 발전 설비 용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수력, 원자력, 화력이죠. 가장 발전량 비율이 낮은 게 뭐가 되죠? 순서대로 얘기해 봅시다. 발전량 비율은 선생님이 하, 원, 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A, B, C 중에서 세 지역을 묶어보니까 C가 가장 낮죠. 그럼 C가 뭐가 될까요? 수력이 되겠죠. 수력. 그러면 이 세 지역 강원도, 충남, 전남 중에서 수력의 발전 비율이 가장 높게 차지하는 얘는 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A하고 B, 화력하고 원자력 중에서 뭐가 더 많이 차지하냐면 화력이 더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A는 화력이 될 거고 B를 보니까 B는 한 곳에서만 나타나고 있죠. 그럼 전라도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 그래서 원자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 되고 충남은 가가 되고 전남은 나가 됩니다. 그래서 화력, 원자력, 수력에 해당하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원 파트 수업 다 했어요. 자원 파트 내용 어렵고 문제도 어려운데 최대한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해서 수업을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